내가서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저는 유이입니다. 제가 요즘 푹 빠진 곳 어딘 줄 아세요?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럭셔리하고 편안한 휴식이 가득.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서해종합건설이 시공관리까지. 규모의 스케일이 다르면 수익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문의 1600-0494. 여름 휴가 전 T스테이션 사용법. T스테이션에 간다. 한국 타이어로 바꾼다. 올 휴가는 스페인으로 고! 한국 타이어 레알 마드리드 공식 후원 기념 이벤트. 타이어를 바꾸면 경기 관련권을 회원까지. 이런 게 스마트 케어지.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전방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구간입니다. 볼 곳이 많아질수록 쉴 곳은 부족해지니까. 영종은 지금 호텔인 천간. 투자 전망 좋은 영종 RGB 스카이 호텔. 357실 개별 느낌명 1644323 나성종합건설.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100이호는 관리비 나오는 대로 다 내고 200이호는 할인에 수수료 면제까지. 아파트 관리비도 역시 롯데카드라니까요. 롯데카드로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신청하면 만원 할인. 여기에 자동납부 수수료 면제까지. 12월 31일까지 1688-8100으로 신청. 마른사 나부시 자산사로 홈페이지 참조.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는 시간. 뉴스 플러스. 전방에 오늘 하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소정석인 고마스터 사회전략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오늘 광복 72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진행했어요. 예, 사면 대상자만 4,000명입니다. 4,876명이 사면이 됐고요. 정치인이나 공직자 제외가 됐습니다. 대기업 총수 중에는 이재현 CJ 회장은 포함이 됐는데 김승현 하나금 회장이라든가 최재원 SK 회장 등은 뭐 전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약 500m 전방에 교통법규 신호와 위반의 속도 벌점을 위반 단속 받았거나 구간입니다. 면허가 정지 시속 80km 구간입니다. 142만여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한 사람, 이분들은 전부 제외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다 사회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같은 건 특별 사면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예, 위반 그렇습니다. 단속 정부는 구간입니다. 절제된 시속 사면이다, 80km 경제 살리기 구간입니다. 사면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또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새누리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전력요금의 한시적인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한시적인 전기료 누진제 완화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조치과 관련해서 어제 이 시간에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오늘 나온 여야의 반응 보면 정부 결정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죠? 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너무 이 한시적인 조치다. 그리고 네. 이른바 찔끔찔끔 껌값 인하라고 박지원 또 비대위원장은 표현을 했는데 너무 인하폭이 적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 지금 너무나 미약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6단계 누진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누진 폭탄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그 근본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또 민심도 심상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투표소를 만들어서 정부를 대대적으로 약 승진을 하겠다, 190m 전방에 밝혔고요. 차량 단속 15명이 구간입니다. 참여하는 당정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백지 상태에서 논의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6단계로 돼 있는 요금 체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차이
차이가 11.7배까지 돼 있는데 1단계하고 6단계의 차이가 11배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은 2배로 줄이자, 뭐 아니면 1.4배로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줄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주택용 이렇게 4가지로 정규요금 체계가 구분이 돼 있는데 주택용만 지금 누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그대로 누진세로 갈 거냐, 또 산업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 더 요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크게 봐도 이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경은 일단 합의가 됐네요. 22일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예,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22일 날 추가 경정 예산안과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걸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국민의당에서 특히 강하게 강조했던 조선 해운산업 부실화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청문회를 기재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여는데 기재위 청문회는 23일과 24일, 예. 정무위 청문회는 24일과 25일 이렇게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원래대로 한다면 청문회를 먼저 하고 예. 전방에 그리고 나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야당 입장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추경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나중에 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일단 뭐 야당으로서는 한 발 양보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현안이 있었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개전장 문제는 결국 합의를 못한 모양입니다. 예, 그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또 중요한 쟁점이 이제 누리과정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당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안을 거기서 찾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예. 또 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검찰 개혁 문제, 이 문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는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끝났고요. 네. 이정현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출이 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여기는 전북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합동 연설회가 열리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끝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후보들 간 경쟁도 심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이제 합동 연설회가 열렸고요. 내일 전북과 광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특히 새누리당에서 이제 호남 출신 이정현 대표가 등장을 하면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불어민주당 그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더 치열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성곤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호남 수복의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더민주의 호남 민심 회복 역할은 내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생물학적으로 거기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추다르크가 돼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그걸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종걸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민심 회복에는 주류 계파에 갇히지 않는 비주류인 내가 제일 좋다, 이렇게 예.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소식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른 뉴스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올 들어서 60여 명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까?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 건가요? 예, 오늘 북한 사정이 밝은 대분 소식통이 밝혔는데요. 8월 현재까지 60여 명의 주민들을 공개 처형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연평균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처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북한의 어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어떤 무리한 상납금 이런 것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불만이 커지고,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북한은 최근 들어서 탈북민을 굉장히 최대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탈북민의 가족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브로커들, 또 이런 사람들을 수시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봤다고 해서 또 공개 처형한 그런 사례도 있어서 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뭐 영화나 드라마 본다고 공개 처형까지 하는 것은 너무 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이 좀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다음 주에 성주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지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만나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또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에 성주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 장관이 성주를 방문하게 된다면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주민들과 이제 대화의 채널을 갖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국방부가 의미부여를 좀 하고 있는데 한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어떤 해결책이 찾아질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통섭 인포마스터 사회자의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어본 적 있으십니까? 별똥별 보면서 소원을 빌면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어떨까요? 오늘 밤 특별히 밤하늘 쳐다보면서 소원 한 가지 빌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밤 3대 별똥별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호 우주쇼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천문학자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이광환 원장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앞에서 별똥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별똥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별똥별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별똥별이고 보통 이제 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주에 5분 떠돌아다니는 후 도착 어떤 예정입니다. 주로 이제 혜성에 남겨놓은 잔해들이 지구 중력에 끌려 들어오면서 대기와 마찰이 되면 타게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렇게 불에 타는 모습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운석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성이 땅에 떨어지면 운석이 됩니다. 예.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전의 상태는 유성이라고 부르고 땅에 네.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운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성우는 또 그럼 뭡니까? 유성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혜성 같은 것들이 그 지나간 자리가 되면은 그 자리에 많은 잔해들이 남아 있거든요. 예, 예. 네, 그 길을 지구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많은 우성이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빛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네. 예. 모해성이라고 그래요. 스위프트 네. 터틀이라는 해성이던데 이건 어떤 해성이죠? 스위프트 터틀 해성은 그 약 19세기에 발견이 되었는데 네. 130년 주기로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그런 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구랑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같은 주기로 그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궤도가 달라져서 지구하고 충돌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 해성이 지구에 꽤 가까이 오는 해성이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1992년에 한번 가까이 왔었고 2126년에 다시 가까이 오게 되는데 그때 대략 그 1400만 킬로미터 현재 예상으로는 정도 떨어진 거리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예. 이게 달까지 거리의 4배 정도 거리인데 예. 천문학적인 거리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예. 혹시 그 전에 어떤 다른 영향으로 궤도가 뭐 어떻게 된다면 지구랑 충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이시죠. 이걸 모해성이라고 부르는 건 이 모해성에서 다른 해성들이 많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모해성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이 해성에서 나온 잔해들 때문에 이번 유성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이 해성에서 다른 해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오늘 볼 수 있는 이 별똥별을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얘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까? 별똥별이 이제 한 곳에 모이는 데를 지나가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한 곳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방향이 페르세우스라는 별자리가 있는 방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페르세우스입니다. 페르세우스 별자리가 어느 쪽입니까? 그 북동 쪽에 있습니다. 북동 쪽이요? 네. 그럼 오늘 밤에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보기 위해서는 북동 쪽 밤하늘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네. 북동 쪽 바나만들이 잘 보이는 쪽에 그 곳에서 보면 더 좋죠. 12년 만에 가장 많이 유성우를 볼 수 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이제 해성이 남겨둔 잔해들이 계속 같이 태양 주위를 돌게 되는데 네. 그 궤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이제 주로 이 목성이 중력이 크기 때문에 궤도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번 유성우가 그 궤도가 마침 그 목성 중력 때문에 궤도가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더 밝은 유성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지구를 가까이 지나가게 되면 지구나 네. 달에 혹시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유성 그러니까
해상 잔해들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네.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유성호를 보기에 좋은 시간대라든가 장소 같은 게 있나요? 오늘 밤 10시에서 1시 사이가 제일 일단 가장 피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1시요. 네네. 예, 올림픽 봐야 되는데 이 유성을 봐야 되네요. 특별히 어디 좋다기보다 주변 불빛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주변 불빛이 없는 곳. 네, 불빛이 없고 이제 주로 북쪽, 동쪽, 북동쪽 하늘이 잘 보이는 곳. 예. 그러면 일단 그 서울같이 도심한 가운데서 이 별똥별을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 밝은 것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두운 건 잘 안 보이고. 너무 밝다 이런 느낌은 갖게 되는 건가요? 네, 뭐 눈치 보면은 밝은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예. 우리 저 이강환 관장께서는 어디서 보실 건가요? 저도 지금 근무 중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서대문 자연사공원에 여기서 이제 보는 거. 서대문이면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어디 있는 거죠? 서대문 위에 있죠. 그러면 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도 시내에 있는 건데 서울시 한복판에서 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잘 보긴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끔 밝은 유성들도 있거든요. 예. 밝은 유성들은 서울 하늘에서도 보는 좋습니다. 혹시 그 서울에서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한테 여기 가면 재밌는 가는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불빛이 별로 없는 공원 같은 곳이나 살짝 교외로 나가시면 교회요. 유성을 보려면 일단 전체 하늘을 다 볼 수 있는 산꼭대기 같은 게 좋겠네요. 데는 좋죠. 네. 그리고 넓은 데서 요즘 날씨가 춥하니까 네. 침낭 같은 걸 가져가서 누워서 이렇게 좋죠. 예. 그냥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망원경 같은 게 필요한가요?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노작 하늘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 예. 네, 맨눈으로 그냥. 예. 요즘 그 찜통더위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여름밤에 별자리 관측하기 좋은 때인가요? 여름밤이? 네네, 좋습니다. 특히 이제 1시쯤에 나가시면은 그 달 근처에서 그 화성하고 토성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달 지고 나면 얼마 전에 7월 필석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견우 직녀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그 유성을 볼 때는 유성만 보려고 하면 또 잘 안 나오니까 예. 그런 별자들을 찾다 보면은 유성이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 예. 이 페르세우스 유성호가 지나가고 난 뒤에 또 비슷한 현상은 언제쯤 또 일어납니까? 그 원래 3대 유성우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가장 큰 유성우고요. 예. 또 그보다 조금 작은 게 10월 중순쯤에 오리온 자리 유성우가 있고요. 오리온 자리 유성호요? 네네. 예. 11월 중순쯤에 또 사자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 이 아무래도 페르세우스 그것보다는 유성호와 오늘 비슷한 정도로 많이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정도는 아닐 거고요. 예. 네,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유성을 좀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3차례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몇 년 만에 한꺼번에 오는 유성우는 건가요? 매년 들어오는 거니까 제 차례는 볼 수 있는데 네. 그 경우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의 유성우라고 하기 뭐할 정도로 뭐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나가긴 하는데 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이강환 관장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그냥 기대앉기만 해도 그날 피곤하고 힘들었던 게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남진 씨, 잘 쉬는 게 보약인 거 알죠? 힘내세요. 문세와 라온이 응원할게요.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윤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도 거북길, 언덕길, 안갯길에도 너는 아드건 브레이크 패드 안정된 제동에
조용해 승차감 최고 소리도 조용해 하드론 즐거운 휴가 하드론으로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유진 엄마 또 한주 소금이네? 왜 항상 한주 소금만 고집해? 어머 은지 엄마 몰라? 한주 소금은 동해의 깨끗한 바닷물로 만든 100% 국산 소금에다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믿을 수 있는 소금이라고. 아 그래서 다들 한주 소금 하는구나. 한주 소금 지금껏 보지 못한 신도시가 안산에 찾아온다. 높이가 다른 49층, 스케일이 다른 7,600의 셀, 교육과 문화생활은 사고 다발 물론 구간입니다. 신안산성 예정의 혜택을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 안에서 모두 누리다. 약 1628 500m 복합도시 용산권 그랑시티 잘 교차로에서 152 좌회전입니다. 1600 GS 관철. 95.9 MBC 라디오. 오늘의 이슈 김상철의 세계는 우리니. 세계는 우리는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결국 폭염은 오늘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무인 기상 광측망에서 측정된 비공식 기록이긴 합니다만 경북 경상시 하양읍의 낮 기온이 40.3도까지 오르면서 역대급으로 가장 더웠던 94년도와 42년도의 기록마저 넘어섰는데요. 내일까지는 이렇게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레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 이 때문에 중부지방의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낮부터 밤 사이 종일 소나기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글피 월요일까지도 날씨가 대체로 흐려서 폭염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은 주말 내내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정체는 무척 심한데요. 특히 상습 정체 구간이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부터 매송,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마성나들목부터 동수원 구간, 또 경부고속도로도 판교부터 한남까지는 각각 1시간씩 걸리고 있고요. 또 새로 개통된 수원 광명고속도로도 봉담나들목부터 동안산 당수나들목까지 밀리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역시 흥덕부터 서수지까지는 정체입니다. 세계는 우리는 날씨와 교통정보 박소은이었습니다. 네, 힘이 되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전기요금 얘기부터 좀 해봐야죠. 네.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부가 정리를 한 주택용 누진제요금 변감 방안 대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방침은 작년에 할인해 준 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단계 요금 구간을 합쳤던 그런 식으로 할인해 줬는데 이번에 발표된 올해는 7월, 8월, 9월에게 각 단계별로 50kW씩을 더 줬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월 사용량이 어떤 가구가 350kW였다. 그러면은 300kW가 넘은 거 아닙니까? 예전엔 4단계에 네,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지만은 이제 50kW를 더 줬기 때문에 이번 7월과 9월 3단계가 사이에는 됩니다. 3단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와트당 280원 정도였는데 이제 787원을 적용한다. 물론 이제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요금으로는 한 20% 정도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나는 기존 요금을 더 내고 싶다. 그 대신 에어컨을 더 틀면 어떻게 되냐? 이럴 텐데 하루에 한 1시간 15분 정도씩을 더 트는 기회를 받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으로는 2만 원. 네. 에어컨 트는 시간으로는 1시간. 네. 이 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찔끔 할인이다. 네. 찔끔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누진제 기본 구조는 유지가 됐으니까요. 네. 물론 앞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일단 그 구조가 유지가 됐으니까
크게 바뀐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찔끔 할인과 함께 또 하나 이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50kW라는 게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7, 8, 9월은 혜택 좋네 하다가 보면은 이 누진제 구간을 또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 폭탄에 생존하게 되니까 좀 무작정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제 함께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 전력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력요금 문제를 건들게 되면 여러 가지 함께 검토를 해야 될 숙제들이 쏟아지죠. 네. 산업형 요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력 공급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한전의 적자는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그렇죠. 것들 모듈이 다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마 네. 이 전력용 개편 방향에 필요한 조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도 이참에 이런 한시적 할인 말고 정말 근원적으로 이 누진제 구조를 좀 뜯어 고치자, 가정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일부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해법들을, 입법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정용만을 손대가지고는 결코 답이 없습니다. 즉 가정용만 뭐 누진 배율을, 이 요금 배율을 줄인다든가 구간을 좁히면 안 되고요. 정말 근원적인 개혁을 하려면은 산업용 부분, 또 우리가 일반용이라고 부르는 이 상업용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가령 이제 무조건 산업용에 이제 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한 10원 올릴 것이냐, 20원 올릴 것이냐, 그렇게 올리게 되면 산업 타격은 어떻게 되냐? 누가 해본 적도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완전히 보호무역주의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결국 우리나라 이제 산업 부분에 싼 전기요금을 이제 핑계 삼아서 뭐 상계관세 이런 것도 매기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체계적인 영역을 좀 줘서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을 함께 아우르는 이런 뭐 개혁적인 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현 씨의 그룹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제게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표정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죠. 일단 실용 선고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일이었고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7월에 조세포탈 횡령 배임 이제 구속 수감이 됐는데, 구속과 함께 이제 바로 건강 문제로 이제 구형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동안에서 이제 이재현 회장의 건강에 대해서 의학계 쪽에서도 이게 뭐 여타 다른 회장과 달리 꼼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심각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했지만 이게 절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게 작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까지 불발이 되면서 히데이 그룹 측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제인 이번 특사 14명 중에 대기업 집단 쪽 인물로는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지. 이재현 회장이 포함이 됐었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도 이 국민 남성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가령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이미 특사 2번 받았거든요. 3번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형인 최태원 회장이 특사 받지 않습니까? 특사 받고 나서 한 일이 이혼밖에 없어요. 이혼이요? 이혼은 이제 아직 안 해요. 이혼을 하겠다고 네, 얘기한 얘기한 것밖에 없죠. 근데 그러니까 뭐 특사를 해준 봐야 별로 한 게 없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네, 거기에 대한 괘씸죄 플러스 뭐길래 왜 형제를 다